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이 살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너무 피폐해지고 어떻게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가능해? 우리 사회는 어때? 전부 못하게 하잖아요. 너 그거 하고 싶어? 성장이 안 되잖아.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 68 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프랑스 우리가 독일은 사실 상대적으로 독일보다 프랑스가 사실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네. 소위 이제 프랑스의 일대학부터 이렇게 쭉 그냥 그 서열을 없애버린 그런 것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수님 연구에서도 보니까 독일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그런 68 혁명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대학 개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프랑스나 독일의 그 68 혁명 시기에 대학의 변화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68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주요 국가 국민들 중에서 68을 가장 모르는 국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68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68을 몰라요. 그건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68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사회를 포함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 형태를 만들어낸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다시 말하면 68 이전의 서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연고주의, 어떤 엄청난 그런 권위주의, 그 다음에 그런 불평등, 예?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찌든 사회가 68 이전의 서구 사회였어요. 사실은 68 이후에 그런 것들이 극복된 새로운 사회,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68 혁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68 혁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68 혁명을 촉발한 것은 65년부터 점점 격화되기 시작한 베트남 전쟁이에요. 우선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경악한 거예요. 특히 1965년을 기점으로 TV가 보급된 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초기 TV들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서 생포한 베트콩을 막 직결 처분한다고 사살하고 하는 이런 걸 보고서 경악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특히 서구의 젊은이들이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자유세계를 지키는 수호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일개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젊은 세대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봤겠어요? 도대체 이 세계가 뭐지?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부조리란 말이에요. absurd. 부조리한 세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나이든 저 세대가 만들어 놓은 터무니없는 부조리한 세계다. 그러니 이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도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상, 이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해야 된다. 의문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가장 유명한 구호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그들이 공통되게 내세운 구호예요. 자, 그런데 그 억압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물론 공통된 것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시의 미국의 경우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그런 억압의 형태가 뭐였겠어요? 그 당시에 흑백 갈등이에요. 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흑인 해방 운동이 미국에서는 급격하게 일어났고 바로 68년에 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충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당시의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갈등은 여성의 이제 자각이에요. 남성들의 가부장적 지배로부터의 여성 해방. 이게 68에 뭐 광범위하게 이건 뭐 전 세계에서 다 벌어졌던 것이고 독일의 경우는 뭐였겠어요?
독일의 경우는 가장 심각했던 게 나치 과거 청산이 돼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이에요. 독일의 68은 과거 청산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잘못된 과거로부터 해방. 그래서 과거 청산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이런 인간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들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68 이후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68 혁명이 정말 놀라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68 혁명 어떤 정치 권력을 단기간적으로 장악했던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킨 혁명이에요. 어떤 혁명이 인간을 변화시켰겠어요. 그런데 저는 68 혁명은 확실하게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걸 확신을 해요. 그것이 이제 대학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물으신 거잖아요. 예. 자, 첫 번째가 대학민주화예요. 대학민주화. 그래서 주로 이제 베를린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리 브란트 그 말이 뭐 딱 거기에 맞는 거죠. 데모크라티 바겐, 민주주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내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구성원들이 자치, 이게 민주주의 핵심이죠.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대학을 지배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야말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할 수 있게 생활비는 국가에서 주는. 그럼 학생들은 이것은 그래, 연구 보수로서 내가 기꺼이 받겠다. 내 노동, 사회적 노동이니까. 이렇게 받는 그런 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그런 경쟁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 다음에 억압에 대한 감수성, 그것을 배우는 것.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교감, 엠파티라고 하는 걸 제일 강조해요. 교감 교육과 연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이 그 교육에 의해서 변한 거예요. 교육이 비판 교육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독일 말로는 크리티슈 페다고기란 말 써요. 크리티슈 페다고기.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 페다고지겠죠. 모든 교육이란 것은 어때요? 그 공동체의 가치를 습득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적응하는 능력을 미리 준비시키는 걸 교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교육의 목표는 기존의 질서의 권력자들, 그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이다. 전 세계 독일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나치즘이라고 하는 희대의 그런 끔찍한 재앙, 그런 것 때문에 독일에서 당연히 생긴 거겠죠. 그게 독일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유학을 한 시기에 TV를 볼 때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초딩들이 너무 많이 데모를 해요. 초딩들이 요만한 것들이 데모, 현수막 들고 데모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초딩들이 이 나라는 저렇게 데모를 하나. 그러다가 제가 2014년에 베를린에서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그 초딩 데모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 딱 저기 하더라고요.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현수막에 써 있는 거예요. Kind man is illegal. 영어로 하면 No human being is illegal.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요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초딩 애가 지은 구호래요. 그러니까 2014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독일에 많이 왔는데, 베를린에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탈락해서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 초생들이 보신 거죠. 그걸 보고 뜬 거예요.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젊은 우리 초딩들이 생각나서. 우리 아이들은 그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하면 그거 잘했다고 부인들 그러는데, 얘들은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이 세계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상 세계화된 거죠.
연대의 세계와. 어린 시절부터 얘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게 그런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살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너무 피폐해지고 어린 아이들이 삶에 대한 어떻게 우울한 아이라는 말이 가능해요? 아이는 보이는 모든 게 다 새로운 호기심의 대상이고 가는 모든 것이 놀이터고 거기서 모든 걸 지가 만들어서 놀고 막 하는 게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해요. 정말 우리가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를 아주 괜찮은 사회로 만드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게 그런 교육 개혁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일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모든 기회를 주는 사회예요. 에? 공부를 하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그거 해. 그거 하다가 다른 거 할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럼 그거 해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사회는 전부 못하게 하잖아요. 너 그거 하고 싶어? 성적이 안 되잖아. 너 그거 다 못하게 하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사회인 거예요. 잠재력을 끝까지 구현하도록 하는 사회와 내가 어떤 꿈을 가졌든 기본적으로 사회적 잣대로 전부 제거하는 사회와 그 차이죠. 독일은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국은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단순히 정의의 관점 뿐만 아니라 그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구현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바꿔야죠. 교육에서부터.